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참, 늦은 밤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서 참 걱정스러운 시기이죠. 이런 시기에는 참 현실이 좀 슬픈 것 같아요. 인간성을 논하자니 내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각박한 현실을 또 따라가자니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고 참 슬프고 어렵고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밤늦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 건 오늘 공부방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내내 마음에 걸리고 마음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공부방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부방에 학생이 한 아이가 오기로 한 시각에 아이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시간이 됐는데 오지 않지라고 걱정이 돼서 아이에게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전화를 받아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반의 아이가 너무 많이 아프고 몸이 허약한지라 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 보건실에 데리고 갔더니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아이의 학부모님이 맞벌이인 관계로 이 아이를 병원을 데려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가다가 쓰러질 것 같고 학교에 보건실 오다가도 아이가 픽픽 쓰러졌나 봐요. 그래서 저희 공부방에 다니던 아이가 이 아이를 부축해서 보건소에 갔고, 또 보건소 선생님이 병원을 급히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 엄마 아빠가 직장을 다닌 관계로 아이를 데려갈 수가 없다 하니까 저희 공부방에 다니는 아이가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왔더니 열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니까 또 열을 또 병원에서 재보았고, 열이 38도가 넘어서 병원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했나 봐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너무 걱정스러운 나머지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인제 검사 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온다." 하면서 전화를 다시 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30분 지나니까 아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공부방에 다니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이 아이가 양성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저도 자가 격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제가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아니 너는 그 학부모님도 있는데 네가 굳이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왜 데리고 갔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엄마 아빠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땀도 많이 흘리고 마스크도 너무 축축한 관계로 제가 그 아이의 땀도 닦아 주고 마스크도 갈아 끼워 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양성에 걸려서 저도 코로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것 같고 저도 격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을 발생했을 때 참 칭찬할 일이잖아요. 나보다 힘없고 나보다 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내가 발벗고 나서서 그 친구를 도와준 건 굉장히 칭찬할 일이고 그 아이한테 상을 주어야 할 일인데, 그 얘기를 선뜻 들었을 때 갑자기 제가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괜히 도와주고 왜 너까지 격리에 들어가고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갑자기 짜증이 확 나면서 이 아이한테 짜증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인제 괜히 왜 짜증을 내고 나서 제가 인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실은 이 아이한테 칭찬을 할 일이잖아요. 자기 할 일을 제껴 놓고 나보다 힘없고 약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내가 두 손 두 발을 걷어붙이고 도와준다는 건 무지 칭찬할 일이고 상을 줄 만한 일인데,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행여나 또 옆에 아이를 도와줌으로써 그 아이로 인해서 내가 또 코로나가 확진이 되고 또 내가 자가 격리를 하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피해를 입고 우리 가족 모두조차도 모두 확진이 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 걱정이 되면서 친구를 도와주는 그 아이에게 선뜻 칭찬의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랬냐?"라고 아이를 막 다그치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친구를 도와준 그 친구에게 "잘했다."라고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참 잘한 일이고 기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칭찬도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럼 3일 동안 너의 상태를 잘 지켜보고 자가 격리하고 3일 후에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결과를 받으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줘라."라고 인제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리고 인제 학원에 못 오니까 저녁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밥 먹고 너한테 전화로 수업을 할 테니 미리 숙제를 카톡으로 보내고 전화 통화로 진도를 나가 보자."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아이와 통화를 통해서 진도도 나가고 숙제도 배분해 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도 보내주는 이런 수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못내 이 아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엄마는 뭐라 하시더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별말씀 안 하시고 "행여나 혹시나 걱정 많이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슬픈 현실이죠. 칭찬할 만하고 아이를 응원할 만하고 충분히 그럴 상황임에도 아이에게 선뜻 칭찬해 주지 못하고 아이에게 호응해 주지 못하고, 이런 현실이 참 너무 슬프고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녁 내내 그 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선행이, 행실이, 마음이 착하고 아직은 참 순수한 아이인데, 이런 순수한 마음을, 이런 착한 선행을 선행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착한 성심을 성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되게 생각하고 행여나 무슨 일이 생길까 노파심이 생긴다는 이 현실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순수한 그 마음에 선뜻 손을 들어주지 못한 이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내에 그 아이가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참 켜게 되면서 그런 따뜻한 마음을 또 잃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고 '어느덧 나도 이기적이고 현실적이고 이타적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슬펐습니다. 마음이 좀 울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사시고 계시는 그곳 또는 그 지역 또는 여러분의 주변은 안전하신가요? 우리가 살아오는 이 삶이, 이 현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좀 남을 생각하고 보살피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잃지 않는 그런 마음을 좀 새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또 저 자신을 반성해 보기도 하고 또 되돌아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참 저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는 하루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운영하시고 계시는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에 아무 탈 없이 이 어려운 험난한 길을 잘 헤쳐나가시길 기원하고 또 이 또한 잘 지나가리라고 또 믿어보고 기원해보는 잘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또 힘내시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화이팅 하면서 우리 또 열심히 하루를 잘 일구어 가 봅시다. 오늘 또 화이팅!